심하게 떨리시는 분들도 80% 이상은 손떨림이 잡혀서 어떤 분은 본인이 20년 만에 커피를 먹어봤다는 분도 있고 네. 남만 닥터는 김사부, 신경외과 의학정보는 신사부.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정보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의학전문기자 이금숙입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일반인들에게 뇌와 척추 분야의 유익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시작한 신경외과 신사부. 오늘의 주제는 손떨림이 있다고 다 알코올 중독은 아니에요 입니다. 술자리에서 이렇게 손 좀 떨리고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저요? 저는 항상 떨려요. 어디 가도 네. 항상 긴장되면 더 떨리고 네. 오늘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시간 기대됩니다. 대한신경외과 산하 대한정의기능 신경외과 학회 홍보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떨리는 경우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되시는데요. 이런 경험이 있을 때는 주위에서 너 혹시 어저께 술 먹었냐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과 또 불안감 또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런 질병 이렇게 대놓고 신경 쓰이게 하는 이런 손떨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교수님 오늘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왜 이렇게 웃는지 재밌어요. 모르겠네요. 근데 우선 왜 손떨림이 이렇게 생기는지 원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손떨림은 누구나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긴장을 하거나 흥분된 상태, 우리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흥분해서 손 떨리는 것과 달리 본태성 손 떨림, 결국 이제 원인 없이 손 떨린다는 얘기인데요. 본태성 손 떨림 같은 경우는 인지하게 되는 거는 40대 이상에서 인지하게 되는데, 물론 이분들이 20대나 30대 때도 긴장하면 손이 많이 떨렸다 남들보다 이런 이제 증상들을 얘기는 하시는데요. 보통 이런 본태성 손 떨림 같은 경우는 좀 유전이 되는 부모님이 손이 떨리셨으면 나도 좀 손이 떨리고, 그럼 이게 왜 생기느냐? 우리가 이제 누구나 이제 체질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혈압이 높은 체질, 혈당이 높은 체질, 이런 체질이 있는데, 우리 뇌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운동을 조절하는 회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로에 기능이 좀 떨어지는 체질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혈압이 20대부터 생기지 않듯이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뇌도 노화가 되고 이제 뇌 기능도 좀 떨어지게 하면 조금 더 안 좋은 부분인 뇌 운동을 조절하는 회로 기능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생기니까 노인분들이 생기는 병이다 라고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이렇게 술을 따를 때 손을 유독 떠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것 때문에 되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왜 그런 건지. TV나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알코올 중독인 분들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이제 손떨림 증상을 이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그분들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알코올 중독인 분이 알코올을 섭취를 못 하시고 알코올을 그만 드시고 6, 7시간 이렇게 지나게 되면 금단 증상이 생겨서 나오는 게 손떨림이고요. 여러 가지 금단 증상에서 다 나타날 수 있는 분입니다. 본태성 진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술을 취하면 손을 좀 덜 떨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서 초창기에는 손을 많이 떠시다가 어느 정도 치기가 올랐는데 손을 안 떨린다. 그러면 그분은 아마 본태성 손떨림이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요인이 하나 되고요. 술이 치료제인가요? 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그러다 알코올 중독이 돼. 없습니다. 손떨림 이게 어떤 병인지 아닌지 우리 진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본태성 손떨림 같은 경우는 편안한 자세로 있다가 어떤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움직임을 취하고 움직일 때 이제 떨림이 심해지는 거를 이제 특징으로 갖고 있고요. 어떤 거입니까? 어떻게 좀 손가락을 뭐 코앞에 갖다 대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떨고요. 심한 분들은 본 것 같아요. 커피 같은 거나 차 드실 때 네네.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드시질 못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국이나 찌개 문화가 발달을 해서 네네. 이런 것들은 드시다가 이제 다 흘리시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불편한 게. 근데 아이고야. 이런 분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하나도 떨리질 않기 때문에 이런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요. 네네. 이외에 이제 떨리면 파킨슨이다라고 이제 대표적이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파킨슨병에서 이제 떨림이 대표적인 증상이긴 한데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떨리는 거를 되게 많이 불편하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떨리는 거는 되게 이제 움직일 때 우리가 움직일 때는 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때는 거의 안 떨리시고요. 반대네요. 네. 파킨슨병은.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돌리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떨리시다가 움직이면 또 그냥 잘 이렇게 하시고 힘 빼면 가만히 또 이렇게 이런 움직이는 많이 거예요. 봤어. 그지? 파킨슨병. 이런 분들이 이제 파킨슨의 전형적인 떨림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문의를 찾아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경외과에서 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를 통해 또 완치도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떨림으로 병원을 가시게 되면 뭐 돌아가시는 병 아닌데 연세 드셔서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많이들 얘기를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지내면서 옛날에 뭐 65세, 70세 이렇게 되면 그냥 사회생활도 다 끊고 그냥 요양하면서 지내시다가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70세 넘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사회 활동도 하시고 서류 작업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그냥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좀 가혹한 것 같고요. 치료로 보면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로서 좀 치료를 시도해 볼 수가 있고요. 약을 잘 쓰면 대략 한 반수 정도의 환자분에서는 그래도 글씨 쓰는 게 좀 편해졌다. 식사하거나 젓가락질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졌다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결국 이 말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반수 정도는 약 갖고는 안 된다. 라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뇌에 어떤 특정 부위가 있습니다. 이쪽 부위입니다. 이쪽 부위인데 굉장히 안쪽에 있네요. 굉장히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밀하게 대략 한 1.3mm 정도 되는 전극을 이제 심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이게 지금 그 가져온 겁니까? 이런 기계를 연결을 해서 우리의 전기 자극을 주면 비정상적인 회로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손떨림이 딱 먹게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거 저번 시간에 떨림증 하고 모양은 비슷한데 역할은 다른데 완전히. 네, 이것도 뱃살에 집어넣는 겁니까? 요거는 이제 머리에다가 이제 전선을 심게 되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배까지 내려오면 너무 전선이 길어져서 네. 쇄골 밑에다가 심게 여기다가. 되고요. 이외에 어떤 이런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경우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고집 초음파 뇌수술이라고 해서 머리뼈를 열지 않고 피부 절개 없이 안 좋은 회로에다 초음파를 집속시켜가지고 태워버리는 치료법도 여기를 태우는 거예요? 예, 그 안쪽 부위만 선택적으로 대략 한 5에서 10mm 정도 되는 구조물인데요. 그거를 태워버리는 방법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법을 하든 간에 이렇게 심하게 떨리시는 분들도 80% 이상은 손떨림이 잡혀서 어떤 분은 본인이 20년 만에 커피를 먹어봤다는 분도 있고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 삶의 질을 우리 특히 고령화 세대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증상이 심할 때는 이런 신경외과 전문의분을 찾아서 상담해 보시면 편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경외과 신사부, 오늘은 손떨림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한민국 최고 명의들을 모시고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입니다. 낭만닥터는 김사부. 신경외과는 신사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 다 같은 기능을 한 아까 전기 자극술에 사용되는 기기인가요? 하나만 갖고 오면 제가 이제 아,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그럴까요? 같아서 여기 더 가볍네요. 이 회사 게. 이게